화식진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뒤를 이어서 또 한번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로 선자는 인지하고 기차는 이도지하며 기차는 교회지하고 기차는 정제지하며 최하자 여지쟁이니라. 자, 여기에 사마천 최대 비극이 들어 있습니다. 최하자 여지쟁. 이것은 제가 다 읽고 나서 또다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부산서 요촌 요제 죽공로 모옥석하고 산동은 다의염 칠사 성색하고 강남은 출남제 제강계 금연석 단사 서대모주기 치혁하고 용무는 갈석하며 북은 다마우양 전구근각 동철즉 천리왕왕산출 기치 차기대경야니라. 해석하겠습니다. 고로 가장 바람직한 정치는 인지하고 원리나 순리에 따르는 것이고, 그 다음은 이익을 주어서 따르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은 가르치고 깨닫게 하는 것이며, 그 다음은 다스리는 것인데, 이거는 법규로 다스리는 것을 말합니다. 다스리는 것인데, 최하자 여지쟁이라. 가장 못난 지도, 최하의 졸렬한 지도자는 백성들과 더불어 다투는 거다, 이 말입니다. 백성들과 더불어 다투는 것이다. 왜 이렇게 얘기했냐면은, 이 당시에 한무제가 북방의 오랑캐를 정벌한다는 명분하에 많은 물자와 인원을 동원을 하고, 그리고 많은 젊은이들을 북방의 sak풍이 몰아치는 오랑캐 지역에 묻고 돌아왔습니다. 전쟁에 승리했다고 하나 이겨도 이긴 승리가 아니고요. 사실은 보면은 매번 졌던 전쟁입니다. 영토는 확장했다고 하지만은 그 영토 한 뼘마다 그 당시 한나라 젊은이들의 유골 하나를 묻었다고 할 정도로 손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전쟁에 이기고 흉노들이 항복을 했다 하더라도 이놈 너희들 다음부터 도발하지 마 그러면서 충분하게 먹을 걸 줬습니다. 그것이 원래 중화의 대국의 풍모인데, 충분하게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것을 주었기 때문에 따져보면은 물자의 낭비란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한무제는 절대 권력자였기 때문에 방사들, 요즘 같으면 무당들의 말을 듣고 어떤 무속 행사를 많이 했고, 사랑했던 부인인 이 부인이 죽어서 환생시킨다고 하면서 요즘 말로 하면은 구설하고, 또 자기가 약간의 나이인데도 나중에 죽어서 묻힐 거대한 능을 사전에 조성하는 등 국고가 남아날 겨를이 없었죠.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이 한무제는 시장 상인 출신들을 관리로 등용해서 시장의 숨통을 쥐어짜기 시작합니다. 물가를 평준하게 통제한다는 명분을 들어서 시장 상인들이 발동하는 시장의 평준관이라는 관리를 상주시켜서 물가를 통제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권력이 시장에 들어가서 이기고 나온 예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반드시 시장을 망가뜨리고 나옵니다. 시장 그 자체도 인간의 이기심에 의해서 시장이 과열되거나 왜곡되거나
요즘 말로 하면 가끔 경기 침체가 발생하기도 합니다만은 권력이 시장에 들어가서 실패하는 것보다는 훨씬 덜하기 때문에 요즘 현대 경제학자들도 시장의 실패만 꼬집지 말라. 너희들 정부의 실패가 더 큰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심지어 이 평균관들은 이골이 나니까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바로 이 뒤에 나오는 이겁니다. 중국 천하에서 나오는 정말 이 수없이 많은 이러한 물자들을 값이 헐한 생산지는 값이 헐하죠. 값이 생산지에서 값을 헐하게 사서 그리고 소비지에 갖다 팔물에서 막대한 차익을 누리는 겁니다. 물론 이 차익이 국고로 들어가기도 하였습니다만은 전부 다 국고로 들어가지 않죠. 인간이 하는 일은 절대로 100%다 국고로 들어가지 않고 자기의 뒷주머니로 들어가게 됩니다. 제가 나중에 강의하겠지만은 다산 정여경 선생도 강진에 18년 동안 유배를 하면서 살펴봤던 그 지역의 여러 가지 문제들, 심지어 호남 곡창에 나오는 호남 곡창지대에서 나오는 정부의 세금으로 갖다 바치는 세수미를 1년만 늦게 바치면 막대한 이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경상도에 평야지대가 적은 경상도 창원포구에 가서 1년 동안 돌려치기 한 다음에 그리고 막대한 이익을 남기고 나서 그것을 정부로 이제 조언을 하는 것이죠. 인간은 원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욕심을 부리면 아래로 내려갈수록 전부 도둑놈들 뿐인 거예요. 그래서 사마천은 한무제를 최하자 여지쟁이라고 했고 이것이 괘씸죄 당연히 걸리지 않습니까? 마음속으로 황제를 비난만 하고 있다는 것이 의심만 보여도 죽여야 했던 그 시절에 이렇게 기록으로 남겼으니 온전하게 살아날 리가 만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마천도 죽게 되고 이 책을 나중에 보관했던 외손자 양훈도 죽게 되는 것이죠. 자, 해석을 계속해 보겠습니다. 산서 지방에는 목재와 대나무와 땅나무, 모시, 금정소, 꼬리, 옥석이 풍부하고 산동 지방에서는 물고기와 소금과 오칠이죠. 오칠, 옷, 명주실, 그리고 이 노래를 잘한다고 하죠. 또 미녀들이 많다고 합니다. 미녀들이 노래까지 잘했으니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리고 강남 지방에서는 뭐가 나느냐 하면은 농나무, 가래나무, 생강나무, 개수나무, 그리고 금, 주석, 납, 단사, 그리고 무소의 뿔, 대모, 상아와 같은 동물의 이빨과 가죽이 많이 생산된다. 치혁. 그리고 용문에서는 갈석이 있고 북쪽에서는 말, 소, 양, 모전, 갓옷, 짐승의 근육과 뿔, 띠 많이 생산이 되고 또 동과 철은 천리사방에서 나와가지고 마치 이러한 것을 쭉 분석을 해보면은 바둑판 위에 바둑돌이 이렇게 배열된 것 같이 사방에서 여러 가지 물품이 나오는데 이것이 중국의 그 생산의 대체적인 대체적인 현황이다. 이렇게 이제 사마천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뒤에 것은 생산의 현황이니까 그냥 가볍게 훑어볼 수도 있고 또 현대 경제학으로 따진다면은 각 지역마다 비교 우위의 그 상품이 생산이 된다는 것을 말하겠죠. 예를 들어서 오염이 많이 나는 지역에서는 또 다른 지역에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우마, 양 이런 걸과 또 이렇게 교환을 할 수도 있겠고 화폐 경제가 발달하지 않았다면 이제 물물 교환이겠죠. 그래서 지금도 실크로드 같은 영화를 보면은 저 산맥 너머에 있는 그 원주민들이 무엇을 조금 사서 이쪽 산에 와서 팔고는 사가는 게 뭡니까? 합판 이런 거 짊어지고 와요. 그게 그 귀한 거죠. 이러한 어떤 그 경제 현황, 비교 우위의 상품과 또 다른 지역에서 나지 않는 상품을 생산을 해서 다른 지역과 교환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그 모습을 그렸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요 뒤에 곧 이어지는 얘기지만은 이러한 것들이 중국의 인민들이 살아서는 그
먹고 사는데 생활하는데 필요한 것이고 또 사람이 죽었을 때 저승으로 보내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물품이 여기서 생산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요거는 이제 다음에 이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사마천은 이 화식전을 기록을 하면서 나라를 다스리는 황제가 가장 중요하다. 황제가 중심이 허물어지면은 정말 백성들은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뒤이어 나옵니다만은 황제도 중요하지만은 개인도 스스로 경제적으로 자유를 누려서 정말 걱정 없이 잘 살고 잘 살 수 있으니 거기에 대한 각성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임금이란 무엇입니까? 지금의 대통령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마천은 또 공자는 맹자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것을 한번 종합을 해서 우리말로 풀었습니다. 임금이란 것은 나라가 수모를 당하면 치욕을 임금이 모두 짊어져야 하고 나라에 재난이 발생하면 사사로움을 버리고 오로지 백성의 안위만 생각하고 최근에 우리나라나 전 세계가 이거 걱정했죠.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그 괴질 때문에요. 그런데 우리는 우한에서 발생했다는 괴질의 출처조차도 감춰버리고 코로나19라고 이제 명명을 했죠. 물론 그 병명으로는 맞는 겁니다만은 정서적으로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말이나 명령을 함부로 하지 아니하고 백성 스스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며 백성의 입을 막는 것은 흐르는 물을 막는 것보다 더 어려우니 물이 막히면 둑이 무너져서 많은 백성이 결국은 다치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러한 것이죠. 그래서 백성들의 욕구를 무시하는 정치, 한쪽만 위한 정치는 정치가 아니고 또 국민을 속이는 정치, 국민의 외침을 외면하는 정치, 국가의 미래 비전을 설정하지 못하는 지도자, 또 선대가 이룩한 업적을 야금야금 파먹는 정치는 정치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한무제 최하자 여지쟁이라는 말이 나올 때도 한나라가 한고조 유방이 오랜 전쟁을 끝내고 이제 중국 천하에 징소리, 꽹가리 소리가 나지 않고 창을 든 병졸들의 함성 소리가 나지 않으며 정말 죽은 시체들이 없어지게 되고 또 부상을 당해서 쩔룩거리며 부축을 받으며 걸어야 하는 그러한 젊은이들이 없어진 지가 얼마 되지 않았죠. 그런데 한나라가 통일은 했지만은 국력이 피폐해서 황제가 탄 마차를 이끄는 네 마리 말이 있었는데 그 말 색깔도 동일한 것으로 갖추지 못할 정도였고 대신들이 요즘 말로 출근을 할 때는 등청을 할 때는 말이 없어서 소를 타고 다닐 정도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국력이 피폐했는데 문제와 경제가 정치를 잘해서 이제 드디어 국력이 살아나게 되고 많은 국민들이 길거리에 굴러다니고 있는 돈을 봐도 주워가지 않을 정도로 부자가 되었으며 또 곡식을 보관하는 창고에 정말 넘쳐 밖으로 쏟아지는 정도로 이제 나라가 부강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또 이렇게 튼튼한 나라를 이어받은 무제가 전쟁을 일삼고 전쟁이란 것은 사마천의 견해에 의하면은 할 필요가 없는 전쟁이랍니다. 북방의 흉노도 과거의 같은 조상의 자손이기 때문에 북방에 흩어져서 그 척박한 기후가 있는 그 동토의 땅에 살게 하지 말고 그 당시에는 인구가 없는 양자강 이남 지역의 넓은 땅에 와서 살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 형제의 도리이지 북방에 있는 그 같은 정말 피를 타고난 그 흉노족에게 해마다 가서 전쟁을 일삼고 그들을 죽이고 우리도 죽이고 그런 것은 그 무모한 소모전이라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주술에 빠지고 사치향락에 빠지고 시장에 침입하여 백성의 이익을 빼앗고 결국은 이로 인해서 최하자 여의지쟁에 포함된 이로 인해서 결국은 민심이 이반되고 또 마지막으로는 망국의 씨앗을 이 한무제가 뿌린 것이며 이렇게 이익을 뺏긴 많은 국민들이 나중에 봉기가
봉기군이 되어서 권력을 무너뜨리는 그러한 아주 비참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는 씨를 뿌린 것이 바로 이게 한무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이 글자에 함의된 그 의미는 엄청나게 깊고 오묘합니다. 엘빈 토프러가 제3의 물결이라는 책을 지었는데요. 그 제3의 물결에서 보면 이 세상을 다스리는 파워는 이 세 가지라고 얘기했어요. 폭력, 가장 단기간에는 무력을 쓰면은 그 효과가 있답니다. 그러나 이 무력을 쓰는 효과는 반드시 나중에 반격을 받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돈입니다. 돈, 재력.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도 실적급이나 능력급을 주면은 일정급을 주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그 수익을 창출할 수가 있답니다. 옛날에 우리 시골 가면 또 막노동판에 가면 노가다라는 게, 노가다? 돈 내기라 그러던가? 돈 내기. 우리 형들 보면 돈 내기인데 일방적으로 하면은 세 사람이 하루 종일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 한나절에 끝내면은 내가 얼마 더 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열심히 죽으라 일을 하는 경우도 있고 사람을 한 명 더 구해와서 일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고용주 입장에서는 짧은 시간에 목적을 달성하니까 훨씬 이익이고 또 일을 하는 노동자들의 입장에서도 저 짧은 시간에 일을 끝내고 돈을 더 많이 받으니 이익이고 뭐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보인데요. 정보를 통해서 관리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폭력과 돈과 정보의 합이 결국은 통제력이다. 상당한 그 무력을 가지고 있고 또 돈을 가지고 있고 국가의 재정을 관리하고 또 국가의 정보를 완전히 통제할 수 있는 그러한 그 힘을 가진 사람이 국가를 지도한다는 것입니다. 뭐 쉽게 얘기하면은 지금의 정부라고 얘기할까요?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거 보다가 2100여 년 전에 상어천은 세상을 다스리는 원리는 그게 아니라는 것을 밝혔죠. 첫째, 선자는 인지해야 된다. 이것은 뭐냐면 결국은 순리에 따라서 백성들의 마음을 얻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이번에 4.15 총선 얘기를 했습니다만 결국은 백성들의 마음을 얻는 사람이 지지를 받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지도자 반열에 오래 머무를 수 있는 겁니다. 반대쪽에서는 나쁘다, 엉터리다, 거짓말쟁이다, 뭐 빨갱이다, 별소리다 하지만은 애석하게도 현재 이 순간에 국민의 지지를 받은 사람이 표를 가져가게 되고 표를 받아가는 사람이 자리를 가져가게 되며 자리를 많이 가져가는 사람들이 이 정부를 책임지고 운영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역시 이도지, 이익을 주어서 다스리는 것인데 이것 역시 재물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죠. 이번에 선거에 뭐 묘하게 떨어지긴 했습니다만은 코로나로 인해서 직장이 폐쇄되고 또 하루하루 일을 해야 먹고 사는 사람들이 일거리가 완전히 없어지고 하니까 국민의지책입니까? 아니면 급기야 국민 재난소득금을 지급을 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만약 옛날 같으면요,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은 유리글씨가는 백성들로 거리로 꽉 메웠습니다. 우리 조선 후기에 보면은 다산 정약용 선생의 그 글에도 보면은 정말 유리글식 하다가 얻어먹으려고 헤매다가 죽어서 길거리에 죽은 시체들이 질비한데도 누구 하나 가서 그 시체를 처리해 주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 민초들, 우리 국민들, 우리 정말 힘없고 서러운 국민들은 이러한 자연재해, 천재지변을 만나면은 예기치 않은 상황을 만나면은 먹고 살기 위해서 떠돌아다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을 막기 위해서 현재 정부에서는 국민재난지원금이라는 것을 일정 부분 이제 지급을 했습니다만은 그것이 목적이 아니고 다가 아니고 앞으로 빨리 산업이 살아나기를 바라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뭐죠? 교회지. 요 이제 가르치는 것인데요. 가르치는 거. 요게 이제 지식으로 이제 순리대로 가르치는 겁니다. 앞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백성들이 아무리 원하고 욕구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실은 나라를 망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지도자는 그럴 경우에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줘야 되는데 우리 민주주의가 맞는가 하는 요즘 그 연구 결과를 보면은 맞는 게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표를 가지고 원하기 때문에 지도자는 그 표를 의식해서 그쪽으로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 길이 나라가 망하게 되는 길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권위주의 시절, 군사정부 시절에는 민주주의, 너도 나도 한 표, 대학 총장도 한 표, 대학 수의도 한 표, 교장 선생도 한 표, 또 청소하는 사람도 한 표, 이런 것이 정말 만능이고 이것이 최선인 줄 알았는데 가만히 돌아가는 걸 보니까 이 만능이고 최선으로 여겼던 이 사람들이 상당한 그 폭력 집단이 되더라. 굉장히 그 위험성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지도자들이 그게 아니라고 이 사람들아 그게 아닐세. 옛날에 우리 저 시골에서 막 아이들이 막나리 같이 노면은 우리 그 선비 어른들이 나와서 하면서 이 사람들아 그런 게 아닐세. 이렇게 하면 다 말을 들었거든요. 옛날에 저희들 고향에서 사상 그 대결이 극심해 가지고 어느 지역이나 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 노비들이 머슴들이 주인을 살해하고 이러한 그 불상사들이 많았잖아요. 그때 그 학봉 선생의 그 후손 중에 한 분이 굉장히 그 덕망이 높았는데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인데 이 어른이 몸소 나오셔가지고 이 사람들 그러는 게 아닐세 하고 달래니까 모두가 예 하고 칼을 들었던 사람, 창을 들었던 사람들이 다 내려놓고 돌아갔다는 그 일화가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힘으로. 그래서 이제 지도자는 그러한 그 어떤 그 올바른 모범을 보여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이 세상은 혼탁하지만은 그 혼탁한 가운데 정말 올바른 생각을 가진 분들이 나와서 본인의 안위를 걱정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바로 잡았을 때 돌아서 생각해 보면은 아, 그 어른, 그 지도자 말이 맞았구나 하고 그 지도자를 추앙하고 물리적 생명력이 다한 돌아가신 다음에도 그분들을 추모하는 열기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정제, 힘으로 제압하는 것입니다. 법규로 제압하고 또 국가가 가지고 있는 물리력으로 제압하는 것이죠. 그런데 가장 하기 쉬운 건 이겁니다. 이건데요. 그런데 이건 반드시 망합니다. 반드시 망합니다.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압제하는 그 사상을 가진 그 체제는요, 망하기 전에 반드시 백성은 도탄에 빠지는 것이죠. 식사 세끼 하나 해결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지금 2020년 아닙니까? 21세기에 어느 나라 지도자가 자기 백성들에게, 국민들에게 소고기 이밥과 소고기국을 먹일 날이 곧 멀지 않았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참, 여러분 아주 오래전에 소설이나 뭐 동물농장 이런 거 읽는 기분 안 듭니까? 그런 나라가 지금도 있거든요. 이 지구상에 참 많습니다. 그래서 힘으로 제압하는 것인데 이것도 결국은 나중에 큰 문제가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다투고 억누르고 국민들과 백성들과 이익을 다투는 거죠. 그리고 억누르는 거 제가 말씀하셨듯이 한무제가 텅텅 비어버린 국고를 보충하기 위해서 국고를 채우기 위해서 그런 시장에 진입을 하고 어디 그뿐입니까? 관리를 등용하는 데 있어서 돈을 받고 매간매직을 하는 겁니다. 또 시장 상인들, 장사의 원리를 아는 사람들을 관리로 등용해서 이 장사의 그 시장에 있어야 할 이익을 빨아들이는 것이죠. 이거는 정말 대단히 위험한 겁니다. 공자의 유학이 이제 뿌리를 내려가지고 관리가 되기 위해서는 유학을 공부한 사람들이 그 과거 시험을 거쳐서 등용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관리가 되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데 엉뚱하게 시장 상인들이나 아니면 돈이 있는 사람들이 돈을 바치고 관리로 오른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그 많은 유생들이 반발하겠죠. 바로 이때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자, 옛날에 2100년 전의 그 상황입니다만은 지금도 신문 보면은 그 어떤 지방의 자치단체에서 공무원 채용하는데 비리가 있었지 않습니까?
뭐 130명 중에 서류 심사는 뭐 108등인가였는데 그 사람이 합격을 했어요. 도대체 점수를 얼마나 줬길래 이런 게 가능하겠습니까? 저희들이 장교 시절에 육군대학이나 고등군사반에 가면은 저는 처음 가서 이해를 하지 못했던 게 눈깔 점수예요. 아니 도대체 눈깔 점수가 뭐예요? 그러니까 시험 치는 점수 말고 뭐 따로 주는 점수가 있대요. 그래서 10등 안에 들려면 그 눈깔 점수를 잘 받아야 된대요. 여러분,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장교 출신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이런 소리를 들었을 겁니다. 이게 말입니다. 눈깔 점수가 도대체 뭡니까? 점수를 잘 받으면은 그 이후에 다가오게 될 진급 심사 평정에서 아주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는 겁니다. 점수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점수가 높으면 우수한 장교라고 이래 지레 짐작을 해주기 때문에 뭐 보너스 정서 점수가 참 많게 되죠. 그래서 점수를 많이 받아야 되는데 시험 치는 점수 이외에 눈깔 점수라는 게 있답니다. 그것이 뭐 실습하는 쉽게 얘기하면은 학위 실습지에서 배운 것은 학위고 습인데 현장 그 지휘 능력, 적응 능력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공정하면 좋은데 공정하지가 않다는 것이죠. 정말 이렇게 놓으면 A요, 이렇게 놓으면 B인 거예요. 한자에 보면은 위에 점을 찍으면은 상이요, 밑으로 내려오면 변시가 된다는 그와 같은 거와 마찬가지겠습니다. 사마천의 화식제는 이 세상의 정의와 평화를 추구하는 그러한 정말 기록입니다. 앞으로 계속 여러분과 함께 이 기록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가정과 개인에게 행복이 충만하기를 제가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